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이 클릭하셨다면 바로 이 고객 상담 관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겠죠? 이 고객 상담 관리사가요, 요즘 세대, 요즘 시대에 와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이 고객 상담 관리사,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객 상담의 필요성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뭔가 항상 상황적으로 그리고 무언가가 필요라는 니즈가 있어야 존재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필요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소비자 상담을 할 때 소비자를 상담, 즉 고객을 상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사용으로 인해서 이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요. 이 상담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피해 구제를 해준다기보다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 의사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조언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활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이 소비를 할 때 뭔가 결정할 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소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후에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과정 모든 거를 다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정보가 너무너무 많죠. 요즘 현대사회에. 자, 이 정보 안에서 정작 이 소비자 자신을 위한 정말 유용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정보를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정보가 이 정보 같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 보여져 있는 그 정보가 진짠지 가짠지 과장된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셀렉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상담사와 어떠한 교류를 하게 되냐면 시장 구조가 공급 과잉 상태, 재화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겠죠. A라는 기업 입장에서도 A라는 제품만 보내는 게 아니라 B, C, D 다양한 제품군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시장 지향적 사고가 대두되는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생산 위주, 뭐 이런 공장 위주, 이런 제품 위주 이런 거였다면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게 아니죠. 소비자 위주,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하고 뭘 불편해하는지.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려면 소비자가 뭘 알려고 하는 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구한다?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소비자와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담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고객 간의 고객의 니즈를 좀 더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배경이 돼서 고객 상담 관리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소비 생활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이다. 뭐 정말 디테일한 다양한 작은 부분, 생활 속의 작은 부분까지 요즘은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그러니까 제품 지향적이 아니라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이 대두가 되면서 필요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고객 상담의 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 구제,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상담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가 점차적으로 심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샀는데 불편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뉴스에서 보면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좀 심화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망을 한번 보면요.
소비자 역할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됐죠.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SNS 여러분 왜 별스타그램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지인들 사진을 보다가도 막 정말 제품들이 이렇게 훅훅 들어오죠. 광고 같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도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생산자와 거의 동등한 정보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뭐 거의 기업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전문 용어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광속성, 그다음에 쌍방성으로 가격 설정자로서의 역할 기회도 있더라.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버 공동체와 디지털 소비자 운동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상호 연결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간에도 의사소통, 정보 공유 가능하게 하죠. 자, 이러한 거다 보니까 소비자 주권 향상도 앞당겨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소비자들끼리의 의사소통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나만 끙끙 앓고 에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요즘은 내가 뭔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게 되죠. 이것 보세요. 나 이거 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이런 피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런 주권 향상이 앞당겨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상담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상담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할 곳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의 역할도 같이 올라가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와 미래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이제 현재에서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주권 실현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접근 방식도 대량 처리 물량이 주면 여기는 질 위주로 정책 피드백에 주력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 다음 여기에 무상으로 됐지만 요즘은 유료화가 됐다. 유료화가 된 만큼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서 집중 처리했다면 지역별로 분산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 서신이었다면 이게 인터넷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도 사실 답답하면 바로바로 이제 전화하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도 원활하게 되게끔 굉장히 좀 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현재와 미래는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포인트로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는 주권 실현의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죠. 예, 주권 실현은 미래라고 여러분 보신다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재로는 소비자 보호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으면 이제 점차적으로 주권 실현 쪽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교 구분 정도만 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 상담의 전망을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의 고객 상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고객 상담으로는 일단은 기업 소비자 상담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담사가 필요하죠. 이거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비자 욕구라던가 소비자 문제, 소비자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니즈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어떤 CS라던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던가 제품 설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 만족 경영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기업 상담도 소비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상담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 기업 상담은 이 욕구를 능동적 사전 발굴, 미리미리 발굴한다는 거죠. 문제 일으켜지고 나서 뒤에 뭐 뒷수습을 해서 그래서 알게 된 정보보다는 이렇게 미리 사전적으로 발굴을 한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를 미연에 애초부터
방지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부나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상담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생활 지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 상담 정보를 근거해서 정책을 건의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요즘 이러한 추세로 소비를 한다. 근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경제적으로 많은 소비자, 고객들이 파산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보호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소비를 너무 심하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좀 안내를 하면 되는지 그런 지도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비자 불만 해결이나 교육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정책 감시자 역할 잘 되고 있는지 확인된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부나 소비자 단체 쪽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책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랑 좀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상담의 영역을 한번 보면요. 좀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체에 따른 상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소비 단체냐, 뭐 사업자냐, 행정기관이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주체에 따른 상담 또는 내용에 따른 상담도 있어요. 내용으로 좀 구분을 하자면 불만 호소, 불만적인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 또는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 정보 제공, 그리고 소비자 교육적 차원의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과정에 따라서 조금 상담을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매 전의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구매 시에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 후 상담도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는 또 이렇게 나뉘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담사의 역할은요, 굉장히 깊게 그리고 생각보다 넓게 여러분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상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소비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뭘 하는 게 아니죠. 교육 기능,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소통, 네, 소비자 욕구를 반영.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역할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점에 관한 정보 수집.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상담사가 돼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꼭 상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컨트롤 가능한 역할자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잘 따 놓으신다면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업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과정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고객과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상 남지윤이었습니다.